네, 개편 특집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.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 준비되어 있는데요. 연초부터 지지부진한 장세에서 굉장히 선방했죠, 이 종목들이.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지금 이 바이오, 제약 업종들이 과연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한금융투자 백이달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제약 바이오주 연초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. 그 배경은 어떤 데서 오는 걸까요? 먼저 이제 뭐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이제 안정성 측면들, 그리고 이제 정부의 약간의 리스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런 부분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이오나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에 촉매가 된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조금 이제 좌우가 많이 됐다. 실적 좋았다. 펀더멘털이 좋았다.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정책 기대감의 효과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럼 지금과 같은 좀 변동성 장세에서는 제약, 바이오주 어떤 것들이 좀 좋을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.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실적이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. 결국 이제 약의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죠. 거기에서 이제 작년도, 재작년도까지 내수 시장의 성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내수 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에 현재 같은 병론자 장세에서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제약주가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바이오주는 조금 더 장기적 투자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바이오주는 좀 길게 봐야 된다. 또, 그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실적이 좋은 곳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럼 실적이 좋은 곳, 어느 곳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? 일단 상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20%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래서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투자하신다면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. 현재 제약주 중에서는 동아ST와 정군당 그리고 대형제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제 정부가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. 어떤 부분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는 이제 원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면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혈당 측정기나 그런 의료기기 업체들이 수혜가 예상됩니다. 좀 구체적으로 어떤 딱히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? 그런 부분들이 워낙 효과라는 부분이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네. 업체가 직접적으로 얼마나 수혜를 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이 헬스케어주가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하잖아요. 예. 근데 작년까지 사실 내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.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. 올해는 좀 좋아질런지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저희가 보는 지표 중에 원해 처방 조직 지표가 있는데요. 원해 처방 조직 지표가 작년 13년도에 연간 5% 감소하였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성장세가 플러스 나기 시작하면서 올 1년 일단 평균 4.6%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올해 내수 시장의 회복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올해 내수 시장 얼마나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? 한 5% 내외 정도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. 작년 5% 정도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치만 하더라도 한 10% 정도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올해 내수 시장이 한 5% 정도 증가한다. 작년에 한 5%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를 생각하면 한 10%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약회사들이 앞으로 좀 이제 먹거리 찾기 위해서 해외로 간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.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. 결국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. 결국 네. 이제 국내에서 유통을 하거나 단순 제네릭 가지고는 가격 경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해외 나가기가 좀 더 제한이 많을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R&D 역량이 뛰어난 LG생명과학이나 동아ST 그리고 한미약품, 녹십자 정도가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.
네. 해외에 나가서 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. 우리 자기만의 이제 약이 있어야 되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G생활과학이라든지 녹십자,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저희가 체크하지 못했던 투자 포인트들 좀 짚어볼 뭐 악재나 호재, 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뭐 제약업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정부에 생각지 못했던 약간의 리스크입니다. 네. 그런 부분들이 뭐 가장 큰 불확실성 측면이고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나 정부의 이제 약관 정책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신약 개발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순조롭게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진행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가 정책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이게 신약이 개발이 된다고 했다가 뭐 또 뭐 망가지기도 하고 임상 실험을 한다고 했다가 또 이게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요런 좀 실질적인 펀더멘털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. 백이달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이제 다음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. 반가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유반장의 종목학개론 코너 계속됩니다.